오늘은 최근 투자 이슈가 있었던 사업 아이템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본격적으로 고도화된 메타버스가 새로운 유통 채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렌드에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패션업계 브랜드가 시장에 뛰어들면서 규모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어서인데요. 메타버스 속 판매 및 거래가 가능하게 됐고 제2세계의 투자에 가꾸려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패션 브랜드는 메타버스 게임 및 플랫폼과 협업해 상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꾸미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 Z세대의 지갑을 열며 막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죠. 최근 글로벌 패션업계는 증강현실에서 사용하는 기구뿐만 아니라 가상세계 속 제품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프라다나 파페치, 피아제 등 브랜드들이 증강현실 기술 선점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 경제 규모가 메타버스 때문에 향후 10배 정도 더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고 글로벌 시가총액 톱10 기업 중 7곳이 메타버스에 적극적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토큰화된 아바타 의류, 액세서리 등을 만들며 AR 패션 시장에 진출한 미국의 아바타 테크놀로지 스타트업이 한 곳 있습니다. 바로 아카시니감과 에반 로젠바움이 공동 설립한 지니스인데요. 가상 패션에 초점을 맞춘 가상화폐 NFT 시장 구축을 위해 6,500만 달러를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아바타와 아바타 간의 통신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최초의 모바일 앱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사용자들은 3D 형태의 아바타인 디지털 클론을 생성할 수 있으며 100만 가지가 넘는 맞춤 설정 옵션이 제공됩니다. 또한 피부색이나 머리색,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등 다양한 옵션을 정해 아바타를 꾸밀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각 사용자가 만드는 아바타는 매우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앱은 페이스북 메신저나 왓츠앱 등과 연동되며 이런 채팅 앱을 통해 각자의 아바타 및 사진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는 모바일 앱이 웹2에 미친 영향 이상으로 아바타 생태계가 웹3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니스의 창업자 아카시니감의 창업 비전인데요. 이에 주목한 전 월트 디즈니의 CEO 밥 아이거가 이 스타트업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메타버스 가상 아바타 NFT 프로젝트 지니스는 실버레이크가 주도하는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했다고 하네요. 구독 서비스는 넷플릭스가 촉발한 새로운 소비 트렌드입니다.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에 적합한 사업 모델로 꼽히면서 주목을 받고 있죠. 구매 대신 대여를 선택한 사용자는 더는 제품에 묶이지 않으며 항상 최신 버전의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인데요. 비싼 가격에 구입을 망설였던 소비자들이 최신 제품을 직접 사용해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 증가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인데요. 현재 동영상 서비스와 서점, 음식, 그리고 자동차 등 분야를 막론하고 구독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교체 수요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독 서비스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구독 시장은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스마트폰과 TV, 그리고 카메라와 드론 등 총 15종의 전자기기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인 독일의 스타트업이 한 곳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물건을 아예 사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스타트업 그로버인데요. 그로버는 유저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콘솔과 카메라, 그리고 스쿠터 등과 같은 중고 가전제품을 렌트할 수 있는 구독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설립되어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등 기간에 맞는 요금을 내고 전자제품 등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선택하고 최소 기간을 설정한 후 사용료를 결제하면 1에서 3일 이내에 원하는 곳에 제품이 도착한다고 합니다. 보통 한 달 사용료는 해당 제품의 시장 판매가 대비 5에서 10%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제품을 빌려 사용하다 구매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신이 지금까지 냈던 대여료가 제품의 정가에 근접할 경우 3달만 추가로 사용하고 1유로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임대 초기에 제품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제품 정가에서 총 납부한 대여료의 30%를 차감한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로버는 현재 약 15만 명의 구독 소비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미국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0년 12월에는 전략적 투자자인 삼성과 함께 구독 서비스를 출시하여 S21 시리즈, 갤럭시 A 모델들을 렌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로버는 2024년까지 구독 서비스 이용자를 500만 명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LG전자와 미래에셋을 비롯하여 에너지 임팩트 파트너스와 코페리온 등이 참여한 3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C 라운드 투자를 유치하며 유니콘 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한 개의 데카콘 기업과 4개의 유니콘 기업들을 보유한 나라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랭킹 발표에 따르면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2197개의 스타트업이 이 나라에 창업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총 인구 2억 7,350만 명으로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입니다. 월드뱅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구매력 지수 기준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이며 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 디지털 분야의 경제 성장률은 41%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1위라고 하는데요. 2020년 상반기 동남아시아 전체 스타트업 자본 74%
70%가 인도네시아에 투자되었을 정도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약 2,500만 명의 신규 인터넷 사용자가 유입되는 등 동남아시아에서 디지털 경제 규모가 가장 크고 성장 속도도 가장 빠른 나라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스타트업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트워크망 문제나 거래된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 온라인 거래의 보안, 그리고 비효율적인 배송 시간 등 직면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18,000여 개라는 세계 최대의 도서국가인 인도네시아는 물류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해서는 물류 시스템의 발전이 필수적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업체 및 고객과 관련된 파트너 일상 업무를 개선한다는 목표로 통일된 운영체제 같은 파트너 플랫폼을 개발한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바로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고객에게 물류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 지원 플랫폼 웨어식스입니다. 트럭 수송과 창고 관리 부문에서 인도네시아 유수의 물류 기술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기 위해 주로 수동적인 화물 탑재와 목록 작성에 초점을 맞추는 다른 물류 기업과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웨어식스는 관리 서비스 에코시스템을 양성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차원을 넘어 핵심적인 물류 문제에 꾸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덕분에 자사의 수요와 공급 파트너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입지를 점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웨어식스는 필수재화의 효율적인 흐름과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트럭 운전사 수천 명의 생계를 지원하는 한편 퍼스트마일과 미드마일 트럭 수송 서비스를 빠르게 확장하면서 꾸준하게 높은 실적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현재 웨어식스는 상품과 일용 소비재, 산업소모품, 기반시설 및 소매 부문을 포함해 다양한 산업에서 250개가 넘는 주요 고객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국립항구 같은 핵심 물류시설과 통합되면서 자바와 수마트라를 넘어 인도네시아의 모든 주요 섬으로 확장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 등으로부터 5천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오늘 보신 비즈니스 모델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소자본 창업, 스타트업 외에도 다양한 창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미핑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